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토지의 정보, 즉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그러면서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 그리고 관리, 보전, 공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가 이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토지에 표시가 있겠죠. 토지에 표시가 있겠고, 자, 토지의 표시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더해서 소유자도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적공부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이제 완벽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요, 변경될 수도 있겠죠.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있는 토지가 그 상태에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다를 매립했을 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지적공부를 열어서 그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요. 어떤 토지는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바다가 되면은 다시 지적공부를 열어가지고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한다든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 새로이 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있는 토지가 그 상태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바다가 됐을 때는 그 토지를 말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변경, 말소하면은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다시 토지 이동에 따라서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자, 그리고요,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변경되면은 그 변경된 소유자를 다시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소유자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해요. 지적 정리. 그래서 다시 이제 지적 공부를 열어서 그 등록사항을 다시 정리하니까 지적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요,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는데,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적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말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지적 정리 중에서도 토지 이동 정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소유자 정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소유자 정리는요,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등기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적 공부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가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정리는요, 지적소관청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요.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할 때,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토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요. 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요, 지적 공부에 먼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과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하는데 이때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만 직접 조사합니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약간 독특하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는 이게 뭐 거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토지 이동 정리가 중요한 것이죠. 토지 이동 정리가. 자, 토지 이동 정리를 함에 있어서는요, 자, 토지가 지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는 일단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직권 등록제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토지 이동 정리를 함에 있어서는요, 지적소관청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등록할 때도 다 조사를 하듯이요.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할 때도 다 실질적 심사, 즉 조사를 합니다. 즉 지적공부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자, 이런 경우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측량도 해야 되는 거죠. 측량도. 그래서 조사 측량하에 등록합니다. 여기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죠. 그러나 면적이나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요, 측량을 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합병입니다. 자, 소재, 동일은 바뀌었다고 측량할 필요 없죠. 또 지번 바뀌었다고, 또 지목 바뀌었다고 해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었을 때만 측량을 하는데 유일하게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은 그냥 합산해버리면 되고 경계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좌표도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따라서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적법이나 등기법이나요, 다 절차입니다.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공시하는 절차. 그래서 큰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절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지적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 측량에서 지적 정리가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자, 토지 중에서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요, 등기부에도 기록된다는 거죠. 자,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두 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적이 정리가 된 다음에 등기부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혼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소에요. 너희 등기소에 그 등기부도 빨리 고쳐라 라고 등기 촉탁을 합니다. 자, 촉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할 텐데요. 촉탁이라는 것은 같은 관공서들끼리 뭘 부탁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촉탁. 그래서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 사항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여기에 이동이 있게 되면 등기 촉탁을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동이름, 리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동이름, 리이름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즉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어지면은 지적공부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법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소재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봐요. 법에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변경됐으니까 소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적소관청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기 때문에 따로 소재,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촉탁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 지번,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겠죠. 경계나 면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에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정하지만 토지의 표시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겠죠. 자, 직접 조사를 등록하면 일단 지금 지적공부만 등록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만 한 상태에서는요,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등기를 변경하라, 이런 등기 촉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등기를 촉탁하고요. 그래서 등기소에 그 등기부도 이제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를 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지적 정리를 했으면요. 지적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또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지적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 다만 이때 통지와 관련돼서는요.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가 됐을 때요.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신청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때만 통지하면 됩니다. 직권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큰 일단 줄기를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여러 종류에 따라서요, 구체적인 이제 절차, 이건 큰 절차, 일반적인 절차이고 개별적인 절차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른 그 개별적인 절차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공부의 정리에서요, 토지 이동 개념이 있죠. 자,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토지의 표시 이 6가지에 대해서 6가지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6가지를 말하고요. 따라서 반가리 2번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했을 때는요, 이것은 토지의 이동이 아닙니다. 자, 밑에 토지 이동 구분해가지고요. 이동 구분해서 왼쪽 보시면 토지 이동 조사위원회 조사 이외에 측량도 필요한 경우고요. 오른쪽에는 조사만 하면 되고 측량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조사는요,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는 해요. 실제적 심사주의에 따라서. 그러나 측량은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는 경우만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원칙적으로 다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죠. 측량을 하지 않는 것. 제일 먼저 합병 나오죠. 합병.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합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목 변경. 지목은 합병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번 변경. 합병할 필요 없죠. 행정구역의 명칭의 변경은 소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합병할 필요 없죠. 그리고 가운데에는요,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 등록 말소요. 자, 바다로 된 토지가요, 여기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토지예요. 근데 여기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또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또 한 필지가 있고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는 그대로 나 있는데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한 필지가요, 100번지 토지라고 했을 때요. 100번지. 100번지 토지였는데 100번지 토지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바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금 바다가 됐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지 토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100번지 토지는 남아있고 다만 어떻습니까? 경계와 면적이 바뀔 뿐이죠. 따라서 새로운 경계에 따라서 새로운 면적을 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요,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와 버리냐면요, 여기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필지 100번지 토지는 전부 바다가 됐죠. 전부 바다가 됐으니까 전부를 그냥 말소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일부가 바다가 된 토지는 다시 측량을 하겠지만 전부 바다가 된 토지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별할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요 또 뒤에서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제2절에서요. 구체적인 토지 이동의 모습입니다. 토지 이동의 모습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들을 보는데요. 자, 가장 먼저 신규 등록이 나오죠. 자, 신규 등록의 개념이 나옵니다.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요. 자,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 조성된 토지가 있으면 새롭게 등록을 하겠죠.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요. 원래 토지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이 누락됐어요. 누락된 토지를 이제 새롭게 다시 등록을 하는 것이죠. 새롭게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 등록이 되겠죠. 자, 신청 절차입니다. 절차요. 자,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절차, 토지 이동 정리라는 절차입니다. 절차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요, 신규 등록 그 발생 사유가 발생하면은 빨리 신청하라는 거죠. 그래 지적공부가 빨리 정확한 정보가 빨리 등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60일 이내 자 60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60일 이내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번은 공유수면 매립이요. 공유수면 매립은 바다를 메웠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 준공일. 공사가 준공되면 그때 토지가 이제 발생한 것이 될 테니까 이때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서를 써가지고 신규 등록을 하는데요. 문제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또 무엇도 합니까?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이 소유자까지 어떻습니까?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자를 등록할 테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내가 소유자다라는 사실, 즉 소유권 증명서류요. 소유권 증명서류까지 함께 첨부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된 소유권 증명서류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 증명서류는 뭐가 있느냐? 신규 등록됐을 때요. 자, 먼저 보시면은 1번. 소유권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법원에서 갑이 소유자다. 그럼 확정 판결서가 있으면은 갑이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가져오든지 또는 2번 보시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 토지에 있어서 여기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자, 매립을 하게 되면은요. 매립했으니까 준공검사를 받게 되겠죠. 준공. 자, 준공이 이루어지면요. 그 준공이 됐다라는 준공검사 확인증을요. 확인증 사본을 그 소유자. 갑이 매립을 했으면 갑한테 확인증 사본을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갑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이 원시취득자라는 걸 의미하죠.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됩니다.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요. 자,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구역을 하면서요. 남는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남는 토지 하나. 남는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다 환지를 처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남는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보시면요. 이건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은요. 남는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지금 부동산이에요. 자, 무주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합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국가로 등록할 때는 이제 국자만 붙입니다. 국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사업을 했던 곳에요. 도시계획 사업을 했던 곳이 만약에 성남시다라고 했을 때요. 근데 성남시가요, 이 토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성남시 안에 땅이니까 성남시가 안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한테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남시 이름으로 성남시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건 원래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성남시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지적법에서는 대부분이 국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국가의 어떤 재산들, 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국가의 총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따라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즉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성남시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에서 3번을 가져와야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전체 법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방금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을 이제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지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4 보시면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번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1, 2, 3번은 소유권 증명 서류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예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방가루 3번 보시면요, 만약에 방가루 2에 있는 그 서류들요, 우리가 첨부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공유수면 관리청이,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이제 토지가 됐을 때요. 자, 그랬을 때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요. 자,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은요,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 줍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주는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 있으니까 원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4번을 제출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원본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거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요, 다 옳은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록 절차는요,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도 새롭게 등록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방가루 넘기시면 방가루 위에, 자, 토지 표시 사항은 물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직접 조사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소유권 취득 서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주의 부동산이 되니까 이때는 국으로, 국가가 소유하니까 국으로 등록을 할 것이고요. 방가로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인접한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인접 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외에 본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종 그 본번, 다음 순번에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효력 발생은요, 신규 등록은요, 자 보죠. 새로운 토지가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은요, 준공검사 확인이 되면은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 발급됐다. 즉 준공이 됐으면은요, 준공 인가가 나면은 갑이 어떻습니까? 원시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유권자가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 증빙서를 가지고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요,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지적공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만들 때 토지의 표시도 기록하고 소유자를 갑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표시도 이제 등록이 되겠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에는요, 이 토지는 지번이 없겠죠. 등록한 때 그때 지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요, 등록을 한 때, 이때 등록을 하겠죠. 등록을 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이때,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이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적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는요,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등록되어야. 그러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소유자가 이 지적공부, 그러니까 토지대장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요, 갑이
자, 지적공부의 효력,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등록된 때입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때입니까? 아니면은 준공된 때입니까? 갑이 준공됐을 때 원시 취득을 하잖아요. 이때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초소유권 취득일자는요, 준공인가일이, 준공인가일.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소유자의 그 소유자 변동된 날짜,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 준공된 날, 이날을 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등기부에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할 때도 바로 그 준공인가가 된다. 즉,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소유권 최초로 취득한 날짜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신규 등록의 효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만 공유수면 매입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는요,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인가 받은 때가 되겠죠. 준공검사 받은 때, 이때 인가가 날 테니까요, 준공검사 받은 때가 됩니다. 또 방가로서 한번 보시면 소유권 취득 시기하고요, 토지의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을 하여야 그때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촉탁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는 신규 등록의 이제 절차를 보았습니다. 신규 등록.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등록 전환이에요. 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공부가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이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제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측량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직 비용과 시간이 없어서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조금씩 한 필지 한 필지씩 이렇게 일원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럴 때는 또 반드시 또 등록, 임야도,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록된 대장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만 바뀐다는 거죠. 대장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등록 전환. 그 기존에 있는 임야도, 임야대장에 있는 것은 이제 말소를 하고, 말소를 하고, 토지대장 지적도를 이제 옮겨 등록한다라는 거죠. 옮겨 등록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가 됐다고 해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구히 어떻습니까? 이원적인 대장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이쪽으로 다 일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등록 전환 개념이 있죠.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반대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만 등록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은요, 어쩔 때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냐면요.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주로 이제 임야죠.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그럼 여기 토지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토지가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임야예요, 임야. 임야는요, 이렇게 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요, 지적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는 전이고요. 여기는 또 여기 전이라고 하죠.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도 과수원이 있고요. 여기는 또 뭐 사람 집 짓고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여기가 임야였는데요. 임야 중에 한 부분을요, 여기가 임야 중에 한 부분을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여기는 임야였습니다. 임야였는데요. 이 부분을 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전은 사람이 주로 살고 있는 토지죠. 이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임야도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래 임야였는데 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토지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지목이 변경돼야 될 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임야도에 있는 이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등록전환의 원인이 됩니다. 자, 원칙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에서요. 밑에 보시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가 아주 형질이 변경이 됐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여기가 집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야에서 집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토지가 대가 됩니다. 대가 돼요. 그래서 건축물에 사용 승인이 있게 되면 그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이제 변경하게 되면은 변경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은 등록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가로 2번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지금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한 토지만요, 임야가에서 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토지가요. 자, 이 토지들은 그러면은 이제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임야도에는 또 여러 필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이렇게. 임야도에도 여러 필지가 되어 있겠죠. 여러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전체를 다 개간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 거죠. 전체를 다 개발하는데 여기 끄트머리에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다 개발된 거예요. 이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딱 한 필지 남겨놓고 다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들은 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데요. 이 한 필지 임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죠. 한 필지 때문에. 이웃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등록 전환하는 김에 이 한 필지 토지도요. 한꺼번에 등록 전환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토지들은 다 개간돼서 다 밭이 되지만은 여기는 여전히 임야인 거죠. 그래서 임야인 상태로 지적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임야인 상태에 있었을 때는요. 지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번이 원래는 산 4번지였어요. 그런데 이 임야인 상태, 임야는 이건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번이 이제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합니다. 등록하게 되면요. 여전히 임야이기 때문에 산 4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만약에 산 4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임야대장을 보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의 정보를. 그러나 지적도로 들어왔잖아요. 지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산 4번지를 지번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 임야인 채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산을 붙여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지적도 안에서의 지번을 붙여야 되겠죠. 자, 지적도 안에서의 지번을 붙일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인접토지본본에 부본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필지에 대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 필지에 있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되겠죠. 아무튼 적어도요, 산자를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사자를 그대로 붙일 것이냐? 사자를 그렇게 쓸 수도 없는 거죠. 지적도 내에 4번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도 그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임야였어요. 임야인데요. 이것을 밭으로 개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법이에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불법으로 개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에는요. 지금 사실적인 상태를 등록을 해요. 사실적인 상태를 등록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임야이지만 여기는 지목은 임야이지만은 여전히 밭으로 이용되고 있죠. 따라서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하지는 못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도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못 한다는 거죠.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났으니까 관계 법률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지목 그 상태에서 다만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이제 토지대장으로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버리면요. 어떤 토지들이 여러 토지가 있는데 여기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여기에 걸려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임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두 개로 분할이 돼버립니다. 자, 분할이 되면요. 원래 임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야예요. 임야이죠. 그리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임야예요, 여전히. 임야가요, 끊겨가지고요, 들어왔다라는 거죠.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은요, 이런 경우는 다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자, 지적도에 등록하다 보니까 요 임야는 임야도에 그대로 등록될 수 있지만은 요 임야요, 안쪽으로 들어온 토지, 이 임야는 지적도로 등록을 합니다. 지적도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 그 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 그리고 첫 번째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 한두 필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 등록 전환, 그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이 세 가지는 임야인 채로 그대로 지적도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임야인 채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죠. 그러면 지번도요, 자,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임야인 채로요, 이 토지가 지적도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야에 대해서는 지목은 임야이지만 어떻습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원래 이때 그 임야가요, 산죠. 산 4번지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지적도로 옮겨 들어왔기 때문에 산자도 안 되고 4번지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번을 몇 번을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여기가 7번지였습니다. 그럼 몇 번지를 부여하면 돼요? 7의 1번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죠. 또는 어떤 토지는요, 여기는 그대로 다 임야로 남아있는데 산 속에 있는 하나의 토지, 요 부분을 개간을 해서 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개간해서 전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또 지적도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지적도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죠. 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인접토지가 없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붙입니까? 이 지적도상에서요, 이 지번 부여지기가 동이 되겠죠. 전체 동에서 맨 마지막 지번이 1500번지예요. 그럼 몇 번지를 붙이면 됩니까? 1501번지를 붙이면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다랄지. 또는 만약에 여기를 개간을 했는데요, 이 토지가, 여기 또 하나 토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 토지, 전체 지적도의 마지막 지번이어가지고 여기가 1500번지고요. 1500번지라고 해보죠. 그럼 이런 토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여기 몇 번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1501번지를 부여하면 되겠죠. 1501번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최종 지번, 최종 지번의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인접토지에 부번을 붙이지만 때로는요, 이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 9번지라고 해보죠. 자,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개간하게 되면 9의 1, 9의 2, 9의 3, 9의 4, 9의 5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지번 토지가 1500번지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1501, 1502, 1503, 1504, 1505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은 신규 등록의 경우에도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등록 전환 좀 기억하시고요. 야간가로 3번 보시면은, 자, 이런 사유에 토지가 발생하면은 등록 전환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하면은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가로 2번에 첨부 서면은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서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4번을 첨부하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서류들을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 확인으로써 서류의 제출 후에 가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 절차에 있어서요, 자 보죠. 원래 임야도에 이 토지가 등록됐을 때는요, 요만한 토지였어요. 그런데 지적도로 등록하다 보면 축척이 커지기 때문에요, 더 크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크게 그려지기 때문에요, 자, 새롭게 경계를 정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면적을요, 확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다시 정하고요. 경계를 다시 정했기 때문에 다시 면적을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그리고 방가루 2번에 뭐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될 것이고요. 그때 방가루 3번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등록된 사항들은 그냥 말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등록 전환을 할 때도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다 보면은 임야도에 있을 때는 이것이 3000분의 1이었지만은 지적도로 들어가면서 이 토지가 1200분의 1 토지 축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토지의 축척이 바뀌게 되겠죠. 자, 축척이 바뀌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요. 축척 변경은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의 축척 변경만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축척 변경 시간에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이제 면적을 결정하는데요. 자, 원래 3000분의 1에 있을 때는 면적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뭐 367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다시 1200분의 1로요. 확대한 다음에 다시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야도에 있는 면적, 자, 그렇죠. 임야대장이죠. 임야대장에 있던 이게 면적이 있겠죠. 면적이 있는데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다시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되겠죠.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면적 측정을 했든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하겠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 좀 더 정확한 면적이 되겠죠. 뒤축척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오차가요. 허용 범위 이내 아주 작은 오차였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면적을 등록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차가 그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요. 초과했다는 것은 임야대장에 원래 등록되어 있던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을 합니다. 잘못된 면적이었으니까. 만약에 그 면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면적이 결정해서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이면은요. 등록 전환된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 아닙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차가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하지만 다만 이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또 임야도의 경계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직권 정정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토지 이동의 사유로 해서 분할 합병 등등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